수율이 잘 나오는데 음극재 주는 데서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리고 또 별도로 또 다 이거를 컨택해가지고 공정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맡기면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마진 맞추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배터리 셀 입장에서 비싸더라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내 유일하니까. 둘 다 원자재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둘 다 가져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덜 빠졌다고 더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한 32% 빠졌거든요. 지금 32% 빠진 가격대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얘기를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32% 빠진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이렇게 2차전지가 달려왔던 흐름, 네. 말씀해주신 대로 원자재, 네네. 양극재 네네. 이런 종류의 1등 네. 주식의 그 네. 수익률이 좋은 거, 네네. 떨어지는 것도 덜 떨어지고 네네. 방어력도 좋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1등주가 계속 1등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일단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의 캐파 차이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첨단 생산 세액공제, 그냥 현금으로 꽂히는 세액공제도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LG 엔솔은 1,000억이 바로 1분기 올해 실적에 꼽혀가지고 4분기까지 하면 7천억에서 1조 정도가 현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5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뒤에 생산세액 공제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3년의 갭 동안 LG 엔솔이 계속 이익률이나 전체 매출 캐파나 아니면 그 LG 엔솔의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삼성 SDI보다는 계속 좋을 확률이 높고요. 2차 전지 땀만 보면요. 왜냐면 삼성 SDI는 전동 공구도 있고 뭐 IT용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랑 LG 엔솔이 지금 생각보다 주목 못 받는데 그게 굉장히 실적에 도움될 만한 게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이게 매출단에서는 5% 비중밖에 안 되는데 LG 엔솔은 5% 비중밖에 안 되고 삼성 SDI는 매출 비중이 커요. 그래서 ESS를 얼마나 삼성 SDI가 LG 엔솔이랑 벌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LG 엔솔만큼 이렇게 그 캐파 늘린 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공격적으로 매출과 이익단에서 40%씩 LG 엔솔이 시가총액 1등인데도 매출과 이익이 40%씩 증가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더라고요. 매출 성장률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배터리 셀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장비에 비해 못 올라서 부진하긴 하지만 배터리 셀도 한 번은 갈 건데 가려면 당연히 LG 엔솔이 갈 수밖에 없고, LG 엔솔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올랐거든요. 고점 대비 빠지지도 않았지만 거의 못 올라서 1등주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양극재가 못 가면 배터리 셀 쪽에서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양극재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게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가 제일 적은데 너무 많이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은 다 비싸다고 욕하시는데 음극재를 하고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홀딩스라는 굉장히 좋은 원자재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라는 밸류체인 그룹을 갖고 있고, LG화학은 LG그룹이란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LG화학 제일 싸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다 달라요. LNF도 저평가돼 있고 LNF도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해외 증설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양극재만큼은 우열을 가리기가 진짜 힘든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재랑 음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이고, 고점 대비 제일 많이 빠진 거 MD 값도 LG화학이 제일 크거든요.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빠졌는 줄 알았는데 LG화학이 더 빠졌어요. LG화학이 고점 대비 33%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는 LG화학이 1등으로 많이 빠졌고, 두 번째 많이 빠진 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오히려 많이 빠진 거 보지 말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양극재 단에서는 양극재 업종이 다 좋으니까
양극재 그 4-5개 기업이 다 좋으니까 양극재는 조금 밸류에이션 싼 거 유일하게 양극재만 밸류에이션 싼 LG화학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극재나 도전재는 역시나 나노신소재가 고점 대비 31% 빠졌지만 가장 견조하거든요. 수익률로는 67%. 유일하게 나노신소재만 50% 넘는 수익률로 67% 땡기면서 이 평균을 27%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20% 미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노신소재가 67%면 대주전자재료는 욕 무지하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대주전자재료는 평균 수익률이 20%대도 안 돼요 지금. 네. 고점 대비로는 40%가 37% 빠졌고요. 그럼 대주전자재료의 펀더멘털이 어떠냐?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르쉐 타이칸만 있었는데 포르쉐 마칸에도 쓰이고 현대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10%짜리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음극재 10% 적용 비중 들어가는 거 이제 쓰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양산하는 데가 대주전자재료랑 한솔케미칼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캐파 차이가 두 배가 뭐예요? 4배 차이 나고요. 한솔케미칼은 750톤 이제 양산 시작한 거고 대주전자재료는 3,000톤을 이미 양산해서 생산 수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캐파 차이가 뭐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오고요. 기술력 차이도 있어요. 원래 실리콘 음극재 만들면 두 가지거든요. 충방전이 빨리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효율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초기에 효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초기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리콘 두 가지 방식, 실리콘 산화물 방식 쓰는 데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는 데는 한솔케미칼, SKC, SK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포스코 실리콘 이런 회사들이 다 대주전자재료랑 다른 방식을 쓰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쓸 거잖아요. 여기의 장점은 초기에 빨리 효율이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초기 효율이 좋은 건데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단점인 유일한 단점이 초기 효율 떨어지는 거를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초기 효율까지 높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효율도 잘 나오고 충방전 속도 빨라지는 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존의 나머지 4개 회사가 쓰는 것보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점인 초기 효율 떨어지는 것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려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 캐파는 대주전자재료 1등이거든요. 지금도 1등이고 2025년도 1등이고 2030년도 1등이에요. 현재 잡아놓은 캐파도 계속 1등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1분기 실적 나쁘게 나오니까 또 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1분기 실적에는 IT 부품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주전자재료 매출 중에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아직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50% 70% 돼서 목에 찼으면 모르겠는데 2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폭풍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진짜 실제 폭풍 성장해요. 매출과 이익이 100%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실적 100% 늘어나는 거는 뭐 때문에 늘어나느냐? 그 실리콘 음극재가 100% 성장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매출 추정치를 100%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장점은 또 뭐냐? 이익률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대주전자재료 영업이익률은 10%인데 내년에 한 13%까지 올라가고요. 2025년에 1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진도 좋고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점 대비 음극재, 도전재, 첨가제 군 중에서 나노신소재도 많이 빠졌지만 대주전자재료가 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랑 같이 더 많이 빠진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도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죠. 고점 대비 1등주 중에 고점 대비 덜 빠진 걸로 포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중에 펀더멘털이 변함 없는 거를 약간 일부 분산 차원에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2차전지 기업 투자할 때는 각 영역에서 1등에 네, 투자하면 각 영역 된다. 1등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네. 양극재나 음극재는 워낙 양극재, 음극재 중에 특출난 기업이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고 반대로 전에 분리막 장비는
전액 분리막 장비는 더 전액 중에 엔캠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동아기업 마이너스 67%, 후성 마이너스 60%,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W스코 뭐 마이너스 67% 이런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장비는 예를 들어 윤성 FNC 뺀 나머지 뭐 원익PN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60%더 빠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더 빠졌다고 매력 있게 안 봐요. 왜냐? 양극재랑 음극재는 특수한 경우에 워낙 음극재 대주전자재료가 워낙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차별화된 모멘텀을 캐파를 갖고 있는 거고, 양극재 LG화학은 LG화학만의 독보적인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빠진 거 중에 양극재는 LG화학을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좋게 보는 거고 음극재 대주전자재를 좋게 보는 건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장비는 좀 다른 거죠. 전액이나 분리막 장비는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액의 엔캠이 1등이고요. 분리막에는 SKI 테크놀로지가 1등이에요. 그리고 장비에서는 윤성 FNC가 1등이고. 그래서 여기는 분리막 장비 전액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특별하게 독자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등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전액이나 뭐 네.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중국 기업들이 네네. 글로벌 1등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양극재를 주로 사라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전액하고 분리막하고 장비가 있잖아요. 이제 전액이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중국인데 소재별로 특징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전액은 중요한 게 보관이 되게 짧거든요.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 현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현지화는 뭐 양극재도 중요하고 음극재도 중요한, 특별히 전액이 현지화가 더 중요한데, 이 현지화 관련돼서 엔캠이라는 회사는 4등이거든요. 글로벌 4등. 뭐 또 이거를 뭐 엔캠을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엔캠은 4등인데 이 현지화가 가장 잘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의 생산 법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중국이 IRA 법안이랑 CRMA 법안 때문에 유럽에서 진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현지화가 잘 돼 있어요. 엔캠은 미국에도 잘 돼 있고 유럽에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전액은 물론 중국 1등부터 3등까지 꽉 잡고 있지만 이 IRA 법안이랑 CRMA 법안 때문에 현지화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지화가 돼 있는 엔캠은 얘네가 갖고 있는 거에 점유율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뺏어올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전액이냐 분리막이냐 장비냐 이거에 따라 다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분리막도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반짝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미국의 현지 공장, 양극재랑 음극재는 FTA 체결국에서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걸 인정을 해주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하면은 IRA 조건에 만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액하고 분리막은 이번에 전액하고 분리막은 핵심 광물이 아니라 부품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부가가치 창출해야지 이 IRA 법안을 만족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전액의 엔캠,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는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거 때문에 얘네는 중국이 1, 2, 3등 하고 있는 그 전액 업체를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뺏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오히려 역수혜를 받는 거죠.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IRA 본격적인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양극재만 부각이 됐는데 그럼 현지 공장 갖고 있는 엔캠 같은 거는 IRA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SKI 테크놀로지 현지 공장도 갖고 있고, 네, 현지 공장 갖고 또 많이 빠졌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다른 음. 양극재 말고 요새 뭐 SKI 테크놀로지, 엔캠 다른 이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소재들 있잖아요. 네. 네, 뭐 W스코프, 뭐 첨보 이런 기업들 그 레포트가 나오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IRA 수에는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레포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엔캠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현지화가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분명히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김지훈 대표님이 그 2차전지 다양하게 봐야 된다. 네네네. 8대 종목만 보면 맞아요. 안 되고 네네네. 넓게 봐야 기회가 더 보인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럼 그게 음. 보시면은 이 와중에도 물론 뭐 양극재 가는 동안에 음극재 못 갔죠? 전액 못 갔죠? 분리막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극재가 좋아서 순환매가 도는 건 아니고요. 전액이 좋아서 순환매가 도는 건 아니고 어떤 의미냐? 음극재 내에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것 같고 전액 회사 중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1, 2, 3등이 미국 때문에 가로막혀서 1, 2, 3등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뺏기고 캐파 공격적으로 못 늘리고 하면 그새 엔캠이 치고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나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논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 논리적인 근거가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하는 거는 네. 포스코 퓨처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 그래서 보입니다. 비싼데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여. 아니 내가 배터리 셀 업체예요. 양극재 따로 발주 주고 음극재 그치. 따로 발주 주고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맞아요. 마진 또 맞춰야 되고 그죠? 맞아요. 그럼 양극재 주는 데서 예를 들어 수율이 잘 나오는데 음극재 주는 데서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안 되지. 그 또 별도로 또 다 이거를 컨택해가지고 공정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에 맡기면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마진 맞추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야 양극재 10만 톤 납품하는데 음극재는 좀 싸게. 그죠? 네. 그러네요. 그죠, 그런 그죠. 협상도 하기 네. 쉽겠네요. 협상하기도 쉬운 거죠. 어. 그러니까 배터리 셀 입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비싸더라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국내 유일하니까.